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였죠. 전일 FMCA 결과 후에 하락 후 이틀 연속으로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다 플러스권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락해서 마감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한 후에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커졌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올랐죠. 2011년도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년물도 4.16% 정도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많이 하락시키는 낙폭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계속 진행될 거라는 그 분위기가 시장을 흔드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번 FMCA에서 제롬 파월은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에 그 점도표에 따르면 4.4%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 4.4%를 계산해 보면 11월, 12월 미국 FMCA에서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한 번씩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셨을 때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을 했잖아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여기 싸움이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특이한 건 내년도에 금리 목표치가 4.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피 스텝이 한 번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 후에 주요 글로벌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시도하네요. 영란은행이 0.5%로 빅스텝 올려서 2.25가 됐고요. 스위스가 0.75%를 올렸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5%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태인 나라가 제법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8월 경기 선행지수가 지표가 발표됐어요. 근데 6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서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시장 침체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말을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를 거라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시장이 반응 동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거고요. 말을 없이 둔하다,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반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시장을 좀 지켜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일봉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의 기회가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눌릴 소지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향후 시장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트리거가 또 나올지는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는 0.35% 하락, 나스닥은 0.17% 하락의 모습인데요. 다우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가보면 요 저점 거의 다 왔죠, 그쵸?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요걸 깨트리기 일보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 오늘 시장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밤까지도 사실은 약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반등을 아무리 시도를 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 추세는 눌려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장 초반에는 0.39% 상승을 했어요. 그랬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거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이제 전저점까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더 많이 빠졌죠 오늘. 그렇지만 전저점은 1560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 500포인트 더 내려가야지 전저점을 깨트리죠. 그래서 전저점을 향해서 가는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이 거의 없었네요. 그냥 마이너스 0.15에서 출발해서 그냥 쭉 밀어버렸고요. 막판에 살짝 반등 시도하다가 1시간 정도 남기고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다우가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가 유효한 상태의 모습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멈추던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잦아들던가 아니면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든가 이 세 가지 외에는 반전의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보다 더 큰 뉴스는 없죠. 이 뉴스를 가로막을 만한 뉴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한동안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연준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을 한쪽으로 기울여 놨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든 양쪽 어디든 방향을 설정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항상 기본이었는데 그 자체를 버렸다는 것은 연준은 지금 하락을 당연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저께 1,400원 원달러 넘었어요. 1,400원 넘었는데 역외환율에서 1,415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역외환율에서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원달러 어제 1,409원에 끝났고 실제로 1,415원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끝났어요. 아마도 시장 개입이 좀 있었을 거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시장 개입이 있었는지 1,403원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꼭지치고 내려왔냐 이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내하고 금리 차가 현재 0.75가 벌어졌거든요. 시장에서는 1.5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500원까지도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 1,300원, 1,360원을 제시했다가 1,300원대 올라오면서 1,480원으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자금은 미국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무슨 수합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통화 수합은 미국과 체결해야 정상이죠. 미국과. 그래서 미국이 통화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이 쉽지가 않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차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약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제 기억으로 10월 14일, 15일 요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환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금통위의 금리를 좀 빨리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지금 시장에 반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 반영할 때가 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수급 동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어저께 54,300원이 됐다가 54,400원에 끝났어요. 일단은 54,000원대가 또 들어왔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5만원이 깨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3일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말하는 건 수급입니다. 문제는 이 꼬인 수급이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3년 동안 있었던 꼬인 수급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이 공격적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상승으로 가기가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느냐, 결국 신저점을 또 다시 갱신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